시공할 때 알려주면 좋을 꿀팁 같은 거 말해줄게요. 공간을 해드리고. 이것도 서비스. 아니지. 아, 이거 여기도 여기는 이 방은 멀티탭이 필요가 없어. 여기는 가락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 33평을 이제 시공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전체 인테리어 했고, 인테리어 한 내용은 샤시 전체 교체, 도배, 바닥, 각종 장들, 그리고 싱크대, 화장실, 타일, 부분 설비, 조명 전기, 전체 인테리어를 다 했고, 여기는 확장은 되어 있던 집이라서 확장은 굳이 안 했고, 그 외에 모든 거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시공을 맨날 많이 하는 그런 인테리어 현장이기 때문에 뻔해가지고 나한테는 이게 뻔한.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니까. 아, 정말요? 근데 여기 이런 거 있지. 이제 싱크대를 했는데 보통 이제 무지문 무광 화이트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콘크리트 화이트라는 페트 재질의 필름지를 쓰셨고, 요즘에 이게 신상으로 나오는 콘크리트 화이트라서, 그래가지고 최근에 몇 번 시공했는데 이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고객님들도 만족하셨고, 샤시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LX 샤시, 그래서 이제 자동 핸들, 방충망, 로이 다 들어가고, 당연히 터닝도어로 여기 베란다 이제 단열 좀 더 신경 써 주었고, 저 안에도 이제 공틀장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여기는 이제 새로 맞춘 거. 여기는 이제 없었는데 공틀장이, 이 안에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해드리고. 이것도 서비스. 아니지. 아, 이것도 이것도 서비스.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 합판 재질의 강마루라서 이것도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됐어요. 사실 여기서는 내가 크게 이 집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진 않은데, 이제 시공할 때 알려주면 좋을 꿀팁 같은 거 말해줄게요. 처음에 마루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마루 같은 경우는 까는 방향도 좀 중요하거든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는 이제 우드형 강마루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도 나오잖아요. 네. 길게 있다 보니까 이 방향도 어떻게 결정하냐가 중요해요. 보통 이제 현관에서 들어올 때,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길게 까는 방향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고객님이랑 협의를 하고 진행하긴 하는데, 이 집을 봤을 때 가장 긴 방향으로 깔아드려요. 긴 방향으로? 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느꼈을 때 장점은, 이제 방 문을 열었을 때 단이 없으니까, 문에. 단이 없네요? 네, 그래서 거실부터 방까지 쭉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실 여기서 봤을 때 저쪽이 이제 집이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지. 이해세요? 네, 확실히 길어 보이긴 하네요. 네. 약간 이렇게 길게 쭉 뻗어 그쵸. 있으니까. 최대한 조명을 맞출 때도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저는. 조명이랑 이런 방향을. 그쵸. 방향 자체도 최대한, 어쨌든 인테리어라는 게 같은 공간 안에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집이 더 깔끔해 보이고 더 넓어 보일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취향 차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집의 구조를 봤을 때 그냥 가장 긴 방향으로 까는 방향이 저는 집을 더 이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취향이죠. 네, 취향 따라 갈리는. 근데 고객님한테도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만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장을 했을 때 이제 센서로 다운라이트 위에 등이랑 이제 여기 오픈장 안에 조명, 그리고 신발장 단띄움 해가지고 안에 조명이 센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고, 이거는 히든 센서로 천장에 숨겨놨고. 그러네요. 센서가 없네요. 네. 이게 숨겨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여기 중문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시공을 해가지고 아직 실리콘이 덜 말라서 지금 열어볼 수는 없는 상태인데, 항상 시공을 했듯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중문이 이게 확실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박스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박스 형태로 많이 하진 않았고, 이제 여기 파티션을 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오픈장 있잖아요. 오픈장을 놓고, 저는 이제 그런 시공도 많이 했어요. 오픈장을 이제 거실 쪽 바라보게 한 다음에 이쪽에는 전신 거울 놔주고, 그런 식으로도 마감을 했는데, 여기 고객님께서는 여기에 의자를 두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제 신발 신을 때. 근데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의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나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편하게 신발 신고. 좋죠. 네. 이렇게 하는 공간을 마련해 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장. 좀 안 쓰는 물건들이나 신발들 좀 넣을 수 있도록. 여기도 장. 네, 여기도 다 안에 장.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디자인 짜고 제작은 해드렸지만, 여기 이제 고객님께서 이런 식으로 아예 해달라고 저한테 요청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디자인 짜기는 좀 더 수월했던 거고. 고객님께서 또 원하시는. 원하시는 컨셉이 아예 확실히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도 제작이거든요.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한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어떻게 만드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요 파티션 자체를 목공을 짜요. 목공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장을 이제 가구 공장에서 장을 맞추고, 그리고 요 유리는 제작해가지고 유리도 따로 설치를 하고, 목공으로 짰으니까 여기 마감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석고라든지 합판이 돼 있을 텐데 여기 또 필름 작업을 마감하고, 그럼 이게 하나의 세트가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해서. 네, 그쵸. 이게 그러니까 셀프 인테리어 했을 때 뭔가 아 이거를 어떻게 하지 하면 인터넷에 찾으면 잘 안 나와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통째로는 사실 없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은 진짜 이 통째로 그냥 턴키처럼 외주를 맡기게 되면은 가격이 엄청 올라가고, 만약에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한다 쳤을 때 뭐 이런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처음에 일단 목공으로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좀 채워 나간다, 이러면 좀 접근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아, 이것도 꿀팁이네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이형 말씀드리는 거, 사실 이제 여기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중문을 넣는다는 거거든요. 네. 중문을 넣을 때 이제 이걸 이쁘게 만들어 놓고 중문이 튀어나오면 안 이뻐요. 아,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중문이 이 안에 딱 매립이 잘 돼 있어야지 이게 하나의 틀 같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 이 중문부터 이 전체가 하나일 수도 있게 보이지만 다 따로따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아, 중문까지. 그쵸. 중문 따로, 요 파티션 따로, 유리 따로, 막 이렇게, 이런 신발장 따로.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기면은, 물론 다 한 번에 해주지만, 셀프로 할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감도 안 잡혀.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하나인 건 없다. 거의 이제 다 따로따로 이걸 세분화해서 하나로 합친 게 인테리어지.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 중문 프레임이 보통 그 120에서 150을 잡아요. 프레임이라는 건 요 두께. 요 사이. 그러면은 이 중문이 제작할 때 120에서 150 정도 예상을 하고, 중문 업체에 이제 의뢰를 맡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프레임의 치수를 안 다음에 그 치수에 맞게 이런 문틀을 미리 이제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50을 맞췄다. 그럼 150만큼 준비를 하는데, 이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 한쪽으로 밀어야 돼요. 그러면 신발장은 파티션 프레임보다 150이 줄어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발장이랑 이 파티션이랑 1대1이 되면은 중문은 무조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쵸, 그쵸. 네. 삼연동을 했을 때 딱 이게 매립이 돼야지 더 공간 활용도 좋고 깔끔하니까. 이걸 열었을 때 여기는 한 일자가 되는 거고, 닫았을 때는 자체가 이제 1대1이 돼야 되니까.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 나중에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여기는 현관을 만들어 드린 거고, 또 하나 꿀팁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할 때 인테리어 한 집이다 안 한 집이다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데가, 들어오면 딱 한번 보시면 여기 인테리어 한 거 같죠? 물론 깔끔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명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인테리어를 안 하는 집은 그냥 등 하나 달려있고, 인테리어를 좀 했다 그러면 이렇게 다운라이트든 뭐 히든 센서든 간접등이든 이런 게 달려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다 배선 짜고 위치 조도 잡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요즘에 인테리어를 했을 때 조도를 맞추기 위해 커튼박스에 이렇게 T5를 넣어드리거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아파트나 아무 집이나 다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공간이 어느 정도 띄워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사 와서 커튼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한 거 보고 이쁘다 싶어서 전기 작업을 해서 시공을 했다가 나중에 커튼을 못 달 수가 있어요. 옛날 구축 같은 경우는 이게 폭이 10cm 미만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못 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공간이 있어서. 아니요, 여기도 이제 10cm 미만이었어요. 여기도요? 네, 여기 가락상용도 생각보다 여기 폭이 다 작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방에 있는 커튼 박스를 부분 철거를 하고 새로 커튼 박스를 다시 만든 거예요. 여기 단 크기를 늘리고, 이제 거실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한 200 정도 늘리고, 방 같은 경우는 한 150으로 맞추거든요. 그런 T5를 두고 이제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를 달 수 있는 좀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웬만한 인테리어를 한다 하면 저는 서비스로 무조건 일단 넣어드려요. 무조건 서비스로. 무조건은 좀 애매한데 네. 무조건은 좀 애매한데, 네, 웬만하면. 네, 이거는 전적으로 넣어야겠네 이러진 않거든요. 이건 당연히 커튼박스에 등 넣어드려야죠 이랬는데, 이제 현장을 보니까 이건 넣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하면 넣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떻게든 넣으려고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집 같은 경우는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전기 배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디자인 조명을 이런 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배선 작업이 들어가고 콘센트도 좀 만들 수도 있으니까 콘센트 개수 늘리는 거는 크게 개의치 않고 웬만하면 서비스로 해드려요. 근데 여기 고객님은 콘센트를 너무 많이 만드셔가지고, 콘센트, 그러네요? 여기 이 방에 7개가 있어요, 콘센트가. 여기도 있네. 여기 이 방은 멀티탭이 필요가 없어. 천장에도 있고
방이 그냥 멀티탭인데요. 여기는 콘센트만 7개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게 그냥 일반 가벽 같은 경우는 네. 콘센트를 만들기가 쉬워요. 네. 이제 뚫어서 이제 배선을 옆으로 이제 날리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다 옹벽이라 가지고 이걸 일일이 이제 글라인더랑 프레까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콘센트랑 매립 등 만들어 드리는데, 전기가 저희 개인적으로 2푼이 더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근데 이거는 뭐 저희가 시공하면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서비스를 해드리고. 아, 서비스로 해볼. 네, 오, 시공하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쁘게 해드리려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은 안 드리거든요. 이제 실적. 그쵸. 아. 아니야, 꼭 말씀드리고 생생은 되지. 생생은 되는데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하고. 원래 고객님께서도 처음에는 이제 사각볼을 요청을 하시긴 했는데, 저희 사무실에 전시되어 있는 사각볼 자체가 깜포르테가 전시되어 있거든요. 깜포르테라고 이제 그 사각볼 안에서 상위 브랜드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시고 이제 사각볼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이거는 사오는 거거든요. 이 제품 자체를 사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기존 사각볼은 24만 원인데 깜포르테는 그냥 48만 원이에요. 인터넷가 자체가. 아, 진짜요? 네. 2배 차이. 아, 이거 그렇게 비싸요? 이거 엄청 비싸요. 네, 집 가면 일반 정부불이랑 달라. 그냥. 좀 다르긴 하네요.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그냥 서비스로 이제 깜포르테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렸죠. 고객님들께서 사각볼 하면은 난 요것만 추가하면 되겠다 싶은 고객님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뭐 50만 원 정도 추가하면 되겠네요, 이러시는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상판이 늘어나야 돼요. 내가 사각볼을 했다 하면 싱크대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 상판 대리석이 일반 원장으로는 600에서 650까지밖에 안 나와요. 이 사각볼을 달려고 하면은 이 대리석 위에다가 싱크대에 수전을 달아야 되거든요. 이 싱크볼 안에 수전을 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석 자체가 더 커져야 돼요. 그러면 대리석 비용이 더. 그쵸, 맞아요. 대리석이 근데 또 웃긴 게 650에서 그 이상 되면은 비규격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쪽 라인까지 이 치수가 다 비규격 대리석 값이 추가되는 거예요. 비규격으로 넘어가면 더 그쵸? 비싸지는. 네. 일반 650 이하로는 그냥 규격으로 해가지고 정상가를 받는데, 사각볼을 위해서 이 대리석 값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길어질수록 더. 그쵸. 싱크대나 장 같은 경우는 치수가 길어질수록 계속 가격이 업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확실히 사각볼을 하냐 안 하냐 하면은, 나 같아도 이제 이사하면 사각볼 할 것 같을 정도로 이쁘긴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싱크대에 수전을 달 때 360도 수전을 서비스로 다 넣어드리거든요. 에테르노 제품을 넣어드리는데, 고객님께서 필터 있는 제품을 원하셔서 대림 제품을 요구하셨고, 이거를 그냥,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신상으로 나왔다 해서. 요거랑 요 화장실, 여기 있는 화장실 수전, 저것도 이제 필터가 되는 제품인데, 저것도 이제 그냥 서비스를 해드리고. 서비스가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일단 해드리고, 티키타카가 잘 맞으면은 이제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화장실,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실 타일 이제 구배라든지 이런 단차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이제 나름대로 노하우로 이제 단차를 없애고 이제 시공을 다 깔끔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실이 좀 자신이 있어요. 타일을 하는 현장은 웬만하면 이제 꼭 현장 가서 다 지켜보고 단차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솔직히 이쁘게 잘 나오고. 그리고 여기가 사실 이제 메인은 내가 봤을 때 현관이랑 여기에요. 예쁜데요? 그쵸? 화장대 이쁘게 잘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기존에 제가 화장대를 시공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고객님은 딱 이 뒤에 템버보드 같은 거 이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건 템버보드가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 도장을 입힌 거예요, 페인트로. 아, 페인트로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이제 보기에 고가의 제품이고, 이걸 해드리는 이유가 공정 순서가 안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목공은 초반에 공정이에요. 인테리어를 할 때 인테리어를 하면 공정 순서가 제일 중요해요. 그 순서가 뒤바뀌면은 잘 되는 것도 안 돼요. 무조건 순서를 어느 정도 지켜야지 기초를 하는 거랑 그 균형을 지켜주는 거랑 그리고 마감까지 그 순서가 지켜지는데, 목공은 아무래도 기초 작업인 거고, 이런 필름이나 도배나 페인트는 마감 쪽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이제 별개로 장은 진짜 거의 끝이에요. 아, 맨 마지막. 네, 그쵸. 이제 바닥까지 다 시공을 하고 싱크대나 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장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이거 템버보드를 설치하려고 템버보드 목공을 따로 불렀다. 그럼 목공 인건비가 오히려 더 손해인 거예요. 그럴 바에는, 네, 그쵸. 이 장에서 나오는 이제 이 도기 제품, 요거를 이제 설치해 드리고,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금액이 좀 있어요. 이거 자체가 한 30만 원 정도. 이 판 하나에 30만 원이거든요. 아, 이 판 하나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저희 서비스로
서비스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이게 고객님이랑 얘기하다가 네. 만족스럽게 이거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고객님께서 이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이거 저도 금액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나도 제작을 맡겨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나도 이걸 발주 넣었더니 이게 3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이거 좀 너무 비싼 것 같다. 근데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고객님께서. 그래서 이거 해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서비스 해드리겠다 하셔서 이제 이쁘게 해드리고. 네, 이거 너무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집에 이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내가 진짜 저도 서비스. 그리고 이제 붙박이장을 우리가 만들어 드릴 때 이 안에 내용 구성품을 짜드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방마다 붙박이장이 지금 하나씩 다 있는데 이 집은 네. 다 모양이 다 다르죠. 원하시는 맞춤으로 이렇게 난 이런 구성을 하겠다 다 맞춤을 해드리는 거고, 사실은 이 구성마다 금액 차이가 다 발생돼요. 모양 다르니까. 네. 네. 근데 어지간하면 이거는 그냥 다 맞춰드리고, 그냥 처음 견적에서 바뀌지 않게끔 맞춰드리고, 이제 비싼 걸 안 하길 바라는. 조마조마해. 좋아요. 네, 여기는 어쨌든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깔끔하게 마감된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는 가락 쌍용 아파트 33평형 이제 전체 공사, 그래서 샤시, 붙박이장, 그리고 뭐 신발장 현관, 그리고 도배, 강마루, 전기, 뭐 필름, 화장실 타일까지 해가지고 전체 인테리어를 했고, 저도 뭐 깔끔하게 그냥 무난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마무리된 현장이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잘바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